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막상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지 좀 막막하시죠? 오늘은 그 복잡해 보이는 통계의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벽돌들, 그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탄탄하게 첫걸음을 함께 떼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 때문에 저렇게 됐어 라고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스트레스가 줄었다든가, 새로 광고를 시작했더니 매출이 올랐다든가, 근데 이런 관계를 그냥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통계 분석입니다. 자, 어떤 멋진 분석을 하든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룰 원재료, 즉 데이터가 대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아는 거죠. 모든 분석의 진짜 시작은 여기서부터거든요. 데이터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놀랍게도 이 세상의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구분하는 게 분석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와, 뭔가 되게 복잡하고 다양해 보이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모든 데이터는 크게 두 가족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범주형, 다른 하나는 연속형. 물론 그 안에 더 세부적인 척도들이 있긴 한데 오늘은 이 두 핵심 유형에만 딱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족은 바로 범주형 자료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그룹이나 종류, 즉 어떤 범주를 나타내는 데이터죠. 예를 들면 성별은 남, 여, 혈액형은 A, B, O, AB 이런 식으로 딱딱 나뉘잖아요. 전공처럼 경영학, 공학 이렇게 구분되는 값들, 이런 게 전부 범주형 자료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가족은 연속형 자료겠죠? 이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양을 나타내는 데이터예요. 키나 온도, 시험 점수 같은 것들이요. 범주형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키 170cm와 171cm 사이에는 170.5도 있고 170.1도 있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다른 값들이 쭉 이어져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귀찮게 구분해야 하냐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가진 데이터가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분석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요리할 때 손에 든 게 생선인지 채소인지 알아야 이걸 구울지 볶을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첫 단계죠. 자, 재료에 대해 알았으니까 이제 이 재료들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지? 그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변수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변수라는 건 우리가 측정하고 분석하려는 어떤 개념을 숫자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계 분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바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데요. 독립변수는 말 그대로 원인이 되는 변수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반면에 종속변수는 그로 인한 결과예요. 독립변수가 변할 때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바로 그 결과값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른다. 딱 이 관계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다른 이름으로 불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독립변수를 설명변수, 예측변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종속변수를 반응변수, 결과변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용어는 막 여러 개인데 사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원인과 결과라는 말을 좀 다르게 부르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핵심은 똑같으니까요. 자,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진짜 재밌는 걸 해볼 거예요. 실제 가설을 보고 우리가 직접 변수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일종의 퀴즈라고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자, 여기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아 존중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 한 문장 안에 우리가 방금 배운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이 가설에서 원인 역할을 하는 독립변수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다른 무언가에 영향을 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중학생의 성별이죠. 이 가설은 성별이라는 조건이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거니까 성별이 원인, 즉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별은 남자, 여자 이렇게 딱 나뉘는 범주형 자료 맞죠? 좋습니다. 그럼 원인을 찾았으니까 이제 그 결과를 찾아볼까요? 이 가설은 성별에 따라서 과연 무엇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죠? 즉, 종속 변수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자아 존중감입니다. 성별이라는 원인 때문에 자아 존중감이라는 결과가 달라질 거다. 이게 이 가설의 핵심 스토리인 거죠. 그리고 자아 존중감은 보통 설문지로 점수를 매기니까 이건 쭉 이어지는 연속형 자료가 되겠네요. 어때요? 딱딱 들어맞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진짜 간단해요. 모든 연구 가설은 결국 A가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한 문장짜리 스토리인 셈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그냥 용어 암기 같아서 지루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첫째, 내가 뭘 원인으로 보고 뭘 결과로 볼 건지,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정하는 것 자체가 내 연구 질문을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둘째, 이 변수들이 범주형인지 연속형인지에 따라 내가 써야 할 통계분석법이 완전히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떤 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죠. 이 기초가 없으면 어떤 분석도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하나 장착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뉴스를 보거나 광고를 볼 때 아니면 그냥 친구랑 대화할 때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거 혹시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관계 아닐까? 하고 말이죠. 아마 세상이 훨씬 더 흥미롭게 또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